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지금 화면 너머로 잔잔히 번지는 빛 아래 당신은 앉아 있을 거예요. 바쁜 낮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도시의 불빛이 별빛처럼 먼지 위에 내려앉을 때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들어오는 공기 사이사이에 남아있던 걱정이 가라앉고 가슴속 빈자리가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빈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이라는 오래된 불씨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밝히고 또 어떻게 그을렸는지, 그리고 그 불길이 사그라든 뒤 당신이 어떤 새벽을 맞이하게 될지를 함께 걸으며 들려드리려 해요. 그러니 지금은 잠시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당신 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뛰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곧 그 리듬 위로 우리의 이야기가 천천히 얹힐 거예요. 3초. 당신은 요즘도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인스타의 짧은 릴스 영상에서도요. 하늘 아래 평범한 사랑 이야기는 없다는 듯 모든 콘텐츠는 누군가를 향한 강렬한 끌림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스크롤을 멈추고 한동안 그 장면에 빠져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처럼요. 문학이든 영화든 시대를 초월한 주제는 결국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셀룰러 데이터로 바뀌었을 뿐 사랑의 불시착도 본질은 같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 감정.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여전히 삶을 건 연극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사랑은 착각이고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라고요. 결국 도파민 몇 방울에 휘둘리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그저 환상이라면 어째서 그 감정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요. 한 사람의 문자 한 줄에 하루가 환해지고 답장이 늦어지는 밤엔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밤. 우연히 마주친 눈빛 하나에 당신의 모든 계획이 흔들렸던 기억. 그건 그냥 호르몬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절실하고 너무 아팠던 감정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이가 있고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다 심리 상담을 받는 이도 있죠. 유튜브 영상 속에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요라고 말하는 청춘들이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어딘가에선 짝사랑 상담소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단지 시나리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삶 속을 휘감고 있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광기를 환상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사랑이야말로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더 큰 의지,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이어가려는 본능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향한 어떤 본능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유독 강하게 끌린다면 그건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당신 안의 종의 의지가 이 사람과라면 건강하고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고 차가운 말 같지만 한편으론 소름 돋도록 정확하기도 하지요. 한눈에 반했다는 감정조차도 사실은 그저 유전자끼리의 대화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철학자의 말은 사랑에 빠진 당신에겐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냥 자손 번식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이해돼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그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말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사랑은 너무나 진지하고 숭고한 거야. 왜냐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너를 통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때로는 천국이 되고 때로는 지옥이 되는 이유를, 왜 모든 걸 걸고 사랑에 뛰어들고 그토록 고통받으면서도 멈추지 못하는지를요. 사랑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사랑은 당신을 넘어선 종의 서사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기도 하고 온 삶을 걸기도 하는지를요. 도무지 계산도 타협도 통하지 않는 이 감정은 정말 그렇게까지 할 만큼 대단한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느끼는 이 광적인 집착,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사랑이란 건 단지 지금의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건 말이지 다음 세대를 향한 아주 오래된 본능이야. 생각해봐요.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의지가 녹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선택하려는 무의식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이후의 시간을 위한 선택이에요.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떤 강렬한 끌림. 그건 아마도 당신 안의 종이 지금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의식보다 더 깊은 의지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때론 목숨보다 무거워져요. 자신을 잃고 모든 걸 걸고 스스로를 파괴할 만큼요. 당신도 본 적 있죠? 뉴스 기사에서 사랑 때문에로 시작되는 비극의 이야기들. 그건 비단 드라마 속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가장 지적인 이도, 가장 논리적인 이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죠. 정치가의 회의 시간에도, 과학자의 연구 노트 옆에도 사랑의 편지는 조용히 끼어들어요. 그 어떤 일보다 강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소동을 이렇게 바라봐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일까? 왜 모든 게 흔들리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울까? 그는 그 질문에 답해요. 사랑은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히려 인간 삶의 가장 진지하고도 숭고한 목적이기 때문이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사랑의 기쁨, 슬픔, 집착, 환희. 그건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어떤 존재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통해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이토록 진지한 이유는 그 감정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설렘이 아니라 당신이 없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세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눈빛, 버스 옆자리에서 들려온 조용한 숨소리, 카페에서 스쳐 지나간 뒷모습 하나가 왜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게 당신 마음을 파고드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답해요. 사랑은 본능이야. 그런데 그 본능은 아주 교묘하게 이상형이라는 얼굴을 쓰고 나타나지.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이 사람 너무 좋아. 라고 느낄 때 사실 당신은 당신 안의 유전자가 원하는 그림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작은 키의 남자가 긴 다리를 가진 여성에게 끌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가 거칠고 강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도 해요. 왜일까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우리 둘의 결합이 더 완전한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의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강렬한 사랑은 말해요. 우리는 닮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너무 달라서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해. 마치 산소와 수소가 만나야만 물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당신은 함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한 생명의 조건이었을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어는 말하죠. 진짜 뜨거운 사랑은 그렇게 찾아온다고. 이 세상에 오직 그 사람과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한 생명을 위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들을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 라는 말에 당신은 대답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그 끌림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도 알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드물게 두 사람이 너무나 완벽히 맞물릴 때 진짜로 운명처럼 찾아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르내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도 답장이 늦어지는 몇 분 사이에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던 적. 그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 빠진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 그는 종의 의지에 잠식당한 상태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안에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의 씨앗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으로 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연결이 좌절될 때 당신은 거절당했다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현재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못한 생명의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요. 그리고 그 소용돌이 끝에는 간혹 광기, 폭력, 죽음, 심지어는 자기 파괴가 기다리고 있죠.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단지 슬펐던 게 아니라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의 이유 자체가 무너졌던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 하나에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렸던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랑의 본질을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환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창조하려는 뜨거운 환각,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유전자의 의지죠. 그리고 그 의지는 때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만들어요. 그런 사랑은 당신을 홀릴 만큼 강력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다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 감정은 사실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당신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슬픈, 그리고 필연적인 운명의 도구. 당신의 심장은 그저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두드리는 문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겠죠.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이 나의 전부처럼 느껴져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그건 착각이야. 하지만 그 착각은 필요해.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 전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실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갈망은 사실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도 알지 못하는 다음 생명이 절규하듯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기꺼이 모든 걸 내던져요. 자존심도 이성도 때로는 삶의 기반마저도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지옥은 시작돼요. 당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원했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속삭이죠. 그 사랑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야. 너는 그 사람을 통해 이미 종의 의지를 수행했거나 그 가능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환상은 사라져. 그리고 남는 건 현실이지. 사랑은 목적을 이룬 뒤 그 마법을 거두어가요. 마치 연극이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듯이 당신은 그제야 알아차리게 돼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다지 다정하지도 그렇게 잘 맞지도 않았다는 걸. 아니, 때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했지? 그땐 왜 그게 전부였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를 뛰어넘는 힘이 너를 움직인 거야. 사랑은 어떤 의미에선 당신을 속였던 게 아니라 당신을 사용한 거예요.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종의 목적을 위해 불타오르다. 그 임무가 끝나면 아무 미련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게 남겨진 당신은 한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돼요. 이게 사랑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목숨처럼 믿고 쫓았던 사랑은 때로는 우리 삶을 가장 잔인하게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사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너무 오래된 그리고 너무 거대한 삶의 의지가 당신을 지나간 것뿐이에요. 사랑이 끝난 후 당신은 문득 멈춰서게 되죠. 그토록 원했던 사람, 그토록 바랐던 순간, 모두 손에 쥐고 나서 당신은 이상할 만큼 허전해져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사랑은 본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리고 그 환상은 목적이 달성되면 사라진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 그건 종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한 생명을 이끌어내려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혹은 무너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돼요.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늘 당신을 넘어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음을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이제 나는 뭐지? 이 사람과의 삶은 정말 내가 원한 게 맞았을까? 그때 느꼈던 그 강렬함은 대체 뭐였을까? 쇼펜하우어는 잔인하리만큼 차분하게 말해요. 그건 너를 속인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건 우주가 너에게 맡긴 역할이기도 했어. 사랑은 마치 신의 연극 같아요. 당신은 대본도 모른 채 무대에 올랐고 무대가 끝났을 땐 관객도 조명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라는 배우로 돌아오게 돼요. 그저 숨을 쉬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당신으로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상실감은 더 깊고 오래가요.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속삭여요. 그 환상이 끝났다고 해서 너는 허무해질 필요는 없어. 오히려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너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니까. 사랑은 끝났고 당신은 남았어요. 더 이상 환상이 아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의 당신이요. 그게 어쩌면 사랑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아요.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파트로 향해 볼게요. 이제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삶의 구조,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묻기 시작해요. 이제 당신은 되묻게 되죠. 이 모든 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아프도록 뜨거웠던 사랑,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았던 감정,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아닌 종을 위한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끌렸던 그 순간, 사실 너는 너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넌 단지 한 생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체였을 뿐이지.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이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조용히 가장 깊고 슬픈 통찰을 건넵니다. 그래, 사랑은 종의 환상이고 너는 도구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진짜 내 삶은 그 환상에서 깨어난 뒤에 시작되는 거야. 사랑이 당신을 끌고 다녔을 땐 당신은 누구도 아닌 어떤 존재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난 지금,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향해 묻기 시작하죠.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이때 비로소 삶은 사랑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은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그 의지를 멈추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사랑이 당신을 데려다 준 그 끝에서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돼요.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존재로서의 당신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통과해온 하나의 진실한 경험이 되어 당신은 알게 돼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그토록 아팠던 이별도 결국은 당신이 존재하게 만든 이야기였다는 걸. 그리하여 이제
당신은 묻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랑했던 건 진짜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다다르고 싶었던 어떤 가능성이었을까? 그 물음 끝에 당신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대답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끝났고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야기의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등불을 조심스레 끕니다. 사랑이 남기고 간 제빛의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온기를 잃지 않는 붉은 잔불 하나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종의 의지가 부여한 불길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만의 온도와 숨결로 피어오르는 작은 불씨. 그러니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 주세요. 환상이 걷히며 드러난 밤하늘엔 당신이 직접 선택할 별자리들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심장이 아닌 당신 자신의 박동에 맞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이라는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아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 당신을 떠났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으로서 처음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제 남은 건 그 숨을 따라 새벽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일뿐이에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